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의 송종훈입니다. 이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장 기업 육성입니다.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돼야 한다는 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와 투자처 부족 등 한계는 여전합니다. 오늘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에서는 이 상장기업 육성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바우트 커피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성훈 메이커베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가 있죠. 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이 중소벤처기업들은 코스닥, 초기 중소기업들은 코넥스에 상장이 됩니다. 우선 최명동 국장님, 네. 먼저 제주에는 이 상장기업이 얼마나 있고 또 이제 상장기업 육성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는 상장기업이 8개사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6개, 코스닥이 이제 2개. 저희가 이제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니 2,600여 개가 상장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2,600개라 하더라도 0.2% 좀 넘는 수준의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장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장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올 초에 상장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코데이터, 한국 평가 데이터에 의뢰해서 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10군데고 10군데 업체에서는 올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거보다 좀 많은 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를 선정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15개 업체를 네. 선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제주로 좀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9월 달입니다. 미래의 전설이라는 그 게임 산업을 컨텐츠를 개발한 위메드 계열사 정기 IP입니다. 투자 협약으로 저희들의 그 준비 중에 있고 투자 부지도 지금 도와 협력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으로는 유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미스터 밀크, 그러니까 한림 금왕리에 신설 투자 공장을 설립했고, 저희가 저번 달에 첨단 과기단지의 그 생명공학 그 바이오 업체입니다. 제약업체인데 뉴젠팜이라고 JPM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의 기업으로는 크로넥스가 축산진흥원에 대지 유전자를 활용한 연구센터를 조성을 하고 본사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이제 10월 달에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타 CNA가 제주 R&D 센터를 개설을 했고 지역 내에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컨텍,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다각적으로 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신성장 산업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성훈 대표님, 그 잠깐 앞서도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지금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특정 시기라기보다는 저희 상장 준비에 제대로 상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 준비 기업에 선정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외식 사업만으로는 기업 상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는 이제
퓨레라든지 청을 스테비아를 활용하고 제주도의 시트러스 제품을 원물로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품목을 특허를 등록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상장을 준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시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민동 국장님, 예.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이 주식 상장하는 건 좀 많이 기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 상장 희망 기업을 수요 조사했던 내용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총 51개 업체가 상장 희망한다는 수요조사에 응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도내 기업들이 상장을 희망하고 있고 그를 준비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다시 역량 진단 평가를 해봤습니다. 코데이터에 의뢰해서 10개 기업이 저희가 얘기하는 3단계 예비, 기초, 잠재 이렇게 구분을 지었거든요. 예비 기업에는 이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기초 업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뭐 예비는 1년에서 2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상장 가능성을. 3년에서 5년이 약 기초 업체가 9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잠재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단계별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다. 예비 기업에는 예비 기업에 맞는 기초기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잠재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기초 예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수요 조사 내용을 보면은 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강성 의원님, 네. 이 그동안 제주도가 이 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제주도가 그래도 가장 많이 초점을 뒀던 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업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특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죠. 다만 제주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제조업 기반으로 어떤 산업들을 하기엔 굉장히 그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섬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동에 이렇게 제한이 있고 막 이래버려서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기반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부의 어떤 자원들하고 계속 어떤 지속적인 교류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잘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우리 도민분들도 좋은 일자리와 기업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정말 여건들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제주에서 그런 여건들이 좀 성숙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은 방향을 좀 잘 잡고 가는 측면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민동 국장님, 코스피든 코넥스든 이 네. 주식 상장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육성 기업으로 선정되면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상장 기업 육성 사업은 이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상장 클래스가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기업별 역량 진단을 해서 상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상장 클래스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개념 절차라든가 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10개 그 기관 단체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협약을 체결했지만, 특히 이제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한국거래소, 카이스트 강사진을 이제 강사진으로 구성된 클래스에서 교육을 시킨 결과 저희가 94%의 이상 교육 만족도를 높였고, 재참여 의사도 88%에 해당이 됩니다. 도내 기업 이제 18개사 3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민간 투자기관과 연계한 펀드 투자 설명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이제 상장 설명회까지 저희 제주에서 개최를 했고, 이게 이제 민간 협력 체계로서 굉장히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신용 보증 기금을 활용해서 특례 보증을 우리 상장 희망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가 가진 이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성훈 대표님, 실제로 컨설팅을 받고 계시고 교육도 듣고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됐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아까 최병동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맞춤형 지원으로는 저희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상장 클래스도 제가 전부 가서 들었는데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 전문가, 그 다음에 상장 심사위원, 카이스트 교수님, 기관 투자자님들의 생생한 강의를, 나중에 저희가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실 돈 받고 세미나 찾아서 들어야 될 그 명강의들을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서 기업이 어떤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2단계 되면 뭘 하면 되겠다. 다음 단계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몰라서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라든지 알지 못해서 못할 것들을 싹 교육을 받아서 사관학교를 다녀온 기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IR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싹 앉아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기간을 한 달간 가졌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상 뭐 매출을 올리고 매장 수가 몇 개고 이런 회사였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 회사의 진짜 강점은 뭐고, 우리 회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색깔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자금 유치는 할 거고,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거를 적고 그분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돼서 굉장히 이번 도에서 추진하는 이 상장 준비, 상장 유치, 상장 추진 이런 클래스가 저희 회사에는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장 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도 있는데요. 이 강성희 의원님, 그 선정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기업의 도덕성 문제인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상장 기업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제주 도민분들이 굉장히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내는 굉장히 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이 많고, 예. 그 다음에 도소매라든지 관광, 뭐 숙박업 이런 비율의 산업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상장과 관련해서는 도민분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자기 영역하고는 굉장히 좀 멀다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한 2000년대부터 제주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밀었었던 바이오 분야의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어떤 청정 1차 산업 식품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쏙쏙히 다 이런 걸 다 내보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좀 기사화는 됐습니다만 제주도 내에 정착했던 그 코넥스, 제가 알기로는 코넥스에 상장이 됐었는데 그 대표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 기업 자체가 좀 부도난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상장 폐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선정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걸까요? 도에서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준비 단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우리의 10대 기업으로 이렇게 딱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MOU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예비군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비군에 대한 파악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기업의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제주도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단서를 붙이긴 하지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오픈해서 제주도의 그런 정책들에 본인들이
그런 기업의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되게 표면적으로 그 기업을 어떤 식으로 좀 진단할 때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사원 대표님, 그 앞서 상장 폐지된 기업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아무래도 이제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주의 투자 유치 여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요. 무분별하게 투자만 받는 것도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가 너무 과할 경우에 회사가 상장 이후에도 주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에 실패해서 실제 주인은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투자자가 서울로 옮겨야 된다. 압박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의 상장 기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생 능력을 잘 갖추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주식수는 어느 정도를 주면서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받은 후에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폐지가 되는 데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런 거 한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보기보다는 잘 되는 쪽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민동 국장님, 그 투자처 관계 부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 투자처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법률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치단체 출자 실현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제약이 되어 있고, 단 이제 지방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벤처 투자법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에서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4개년 동안 매해 20억 원씩 기금을 통해서 도자금으로 약 100억 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정부 모펀드로 150 정도를 해서 4년간 이제 3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 모펀드는 성장금융이나 한국벤처투자가 이제 주로 조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운영사가 이제 자펀드까지 하게 되면 300억 플러스 알파 어떤 투자액이 성립되는데 300억 원은 이제 전액 제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투자 환경도 변화가 되면 투자 그리고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진행이 되고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주산업 관련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그 우주 관련 스타트업 컨택이 코스닥에 상장이 됐죠. 예, 11월 달에 됐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보면 좀 시드머니 투자가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인데, 예. 좀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도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컨택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드머니를 투자해서 초기에 용암해수단지에 어떤 시험 기지대 같은 성격의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금은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장의 속도가 이제 가속화돼서 작년 11월 9일 날 상장까지 이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컨택 투자 어떤 사례처럼 저희가 유명 벤처 투자사 통해서 지금 2차례 이제 상담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제주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C사가 그 과정에서 3억 원의 이제 투자 유치에 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사업으로는 이제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이 시드머니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제가 이제 혁신 성장 이제 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시드머니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뭐 다른 기업도 될 수 있지만 아직 희망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확대를 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승희 의원님, 그 지금까지는 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상장된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해온 케이스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 토종 기업이라고 하시나요? 제주반도체처럼 이 자리를 잘 잡은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전해온 기업들이 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다 아는 다음 관련 보면 다음이 본사가 저희 제주에 왔었지만 이제 다시 다 이제 이전이 된 상황인 거고 과연 제주에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되물어보면 과연 그 다들 퀘션 마크 분명히 남긴 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앞서 제주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수출 1위가 수출 상품 1위가 반도체라고 하면 다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의 호황세에 힘입어서 제주 반도체가 2005년에 제주에 와서 이제 정착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상장기업으로서 이제 가고 있지만 제일 처음에 상장됐을 때의 주가하고 지금의 주가하고 비교해보면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그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모멘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이 특히 제주에서의 상장 기업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도내의 어떤 상장 기업의 어떤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게 유치하는 그런 상장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 있는 토종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육성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수출의 어떤 그 기업군으로 잘 성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성원 대표님, 그 대표님 기업은 아무래도 토종 기업이지만은 만약에 기업을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세제 혜택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직원들의 정주여건이나 교통, 물류 등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토종 기업이라서 이전을 하는 상황은 아닌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 반도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IT 쪽이라든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를 할 때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 사업 때문에 오긴 오는데 이런 기업들의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은 인재거든요. 그럼 인재들이 내려오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 때문에 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엘리트들이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제주에 살고 싶냐.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내려오면 처음에는 좋아요. 와서 제주도 환경도 좋고 좀 편안하게 있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들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혹은 제주도에서 엘리트였던 분들이 서울로 가는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문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삶은 괜찮은데 직업적으로는 여기서 문화,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소위 말하는 파인 다이닝이라든지 놀 곳, 볼 곳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 사업들이 조금 문화가 좀 부족하다. 서울 가면 뭐 한강이라든지 노천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크게 저녁에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들도 잘 돼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고 저녁에는 문을 닫고 약간 그런 것들 저녁에 놀 수 있는 곳, 주말에 갈 곳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 때문에 좀 답답해서 올라간다? 인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IT 쪽이라든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제주도에서 장기간 제주의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화 쪽이 좀 더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록 국장님 관련 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는 건 우리 다 아시는 바고, 지금은 전에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이 돼 있고,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이제 IT 발달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IT 이제 컴퓨터상에서 정보를 이제 습득할 수 있고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구할 수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주 지역의 소외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승희 의원님, 아까 부성훈 대표님께서 좀 인재 얘기를 좀 하셨어요. 기업들은 좀 인재가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제주 맥주나 카카오의 경우를 보더라도 핵심 인력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재 채용의 문제는 저희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잘 양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여러 뭐 교육 체계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 인력들이 뭐 어디에 있든 그분이 와서 정주를 하면 그건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부성훈 대표님 말한 것처럼 정주의 여건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서 그분들이 제주에서 기업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감 가지고 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다만 그런 인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 맥주라든지 뭐 이런 그런 제조업 분야를 보면 또 생산 라인들이 굉장히 있고, 그 생산 라인의 제조 인력들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미스매칭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RS 사업들이 이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인력을 좀 양성하고 그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의 수요를 좀 맞추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이 미스매칭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원하는 전문 인력은 바로 이렇게 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주에서 그렇게 또 공들이고 나면 또 좋은 곳으로 다 찾아서 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애로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고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성훈 대표님, 그 규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규제에 가로막혀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주도가 예전에는 규제도 많고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는 움직임에는 사실 특혜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하면은 특혜다. 특혜주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뭐 도정의 움직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과가 신설되고 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기업 친화적인 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사실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제가 그 도의 규제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 부분의 규제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특징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개발해야 되는 미션도 있지만 제주의 이제 어떤 청정한 제주를 지켜야 된다는 두 가지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관보호지구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풀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규제도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명록 국장님, 그 규제를 푸는 건 아무래도 이제 법이나 제도적인 문제들이다 보니 이 중앙정부나 국회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 부서별 협력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아까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전체적인 규제 현황을 보면 우리가 첫 단계 이제 입지 선정, 그리고 이제 인허가, 그리고 이제 기업 운영과 관련된 그 기업 특성에 이제 적용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관련돼서는 토지 이용과 관련돼서 이제 개발, 건축 규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인허가 같은 경우는 뭐 재해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공장 설립과 관련된 부분, 기업 운영과 관련돼서는 뭐 내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산업 안전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규제 속에서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TF팀을 마련을 했고, 여기에는 전부서 관련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JDC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JDC가 이제 제1첨단산업단지, 제2첨단산업단지, 저희가 이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에 효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TF팀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규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협력 체계를 갖춰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다행히 이제 도와 이제 도의회가 규제 혁신 그 TF를 가동을 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 31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이 돼 있고, 그 과제는 도와 도의회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규제 혁신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그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 의원님도 참, 한마디 어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11대 때는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하면서 이 환경과 관련한 이슈가 맞네요. 정말로 다 같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그 모든 환경을 다 파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떤 뭐 경관을 사유화하게 된다라든지, 그다음 어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어느 기업에게 특혜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감하게 그런 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세우고, 좋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는 것들,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찾아서 그 규제들을 좀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의회하고도 지금 그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풀 거고요. 하나는 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제주가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1차 산업과 관련한 이제 그 생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가공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주 맥주라든지 이제 술과 관련한 양조장들이 요즘에 좀 많은데, 그런 양조장들 같은 경우는 체험을 좀 하고 시음회 같은 걸 좀 하고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보이는 어떤 전시 공간들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거기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만 이제 인허가를 받은 거고, 그 외에 또 서비스와 관련한 것들은 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공장 부지 안에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런 애로사항들 참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체감도 있는 정책들을 예를 들면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률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을 할 건지, 그다음에 제주 내에서의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풀어가는 그런 형태. 그럼 다만 원칙은 좀 잘 지키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그 IT 기업이건 6차 산업 기업이건 이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업 지원 분야도 보편적인 지원이 있고 선택적인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선택적인 지원은 우리 상장기업 육성과 같이 어떤 깊이 있게 폭넓게 지원해주는 그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도내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상장에는 이제 보통 일반 상장하고 이제 기업 특례 상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투자 여력도 굉장히 부족한 이제 지역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이제 적극 권장하고,
또 이런 점은 일반 상장은 5년간 이제 영업 실적이 없으면 이제 상패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술 특례 상장은 그것에서 예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기술력이 높은 창업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을 유도를 하고,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저희가 선택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선택적인 지원 내에서 맞춤형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성원 대표님, 그 제주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의 관심과 이 지원 전략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이라는 뜻이 막연하게 이제 매출액이 대기업의 바운더리에 있다거나 요건이 맞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6차 산업처럼 제주의 식자재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거에 청정 이미지랑 고부가 가치를 입혀서 가치 창출을 하려면 저는 이제 약간 큰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끌어줘야 되고 스타트업이 있다면 만든 제품에 판로를 열어줘야 되고 혹은 좋은 걸 만들었으면 엑시트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 있어야지만이 산업과 6차 산업과 식자재 모든 게 연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속 가능한 제주형의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커피숍을 갖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전국에 뭐 1000개, 2000개 지점을 만들어서 판로를 열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 스타트업도 더 생겨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우리 제주의 아들, 딸들이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 가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제주의 사람들이 제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육지의 사람들도 제주로 이주해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도가 되려면 그런 기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주에 훌륭한 기업가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런 분들하고도 단합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도하고도 긴밀해야 되고 도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겠죠. 강승현님, 네. 상장 폐지된 기업을 봐도 그렇지만은 이 상장된 이후에 관리와 후속 조치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제주가 어떤 점들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최병동 국장이 말한 것처럼 행정이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바라보는 그런 발전의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에 굉장히 그 우수한 원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원료 제품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조금 더 집중되고 좀 지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제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의 한계 때문에 물류와 유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와 유통과 관련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출 관련한 물류라든지 유통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어디 전 세계에 내놔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증 시스템, 국내외적인 어떤 인증 시스템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기업들이 정말로 본인의 제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뒷받침들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오영훈 제주도정은 다른 지역에 있는 탄탄한 기업들을 제주로 오게 하거나 제주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제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세제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와 기업들을 설득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주와 미래 정책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